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 AI 이야기를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AI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좀 뜸했던 것 같아요. 다시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젠슨항이 중요한 힌트들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젠슨항이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항이 이야기했던 것을 언급하기 전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저의 감상평을 한마디 드리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모래주머니, 엄청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이거 진짜 무거워 이렇게 지고 다니다가 갑자기 슝 날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래주머니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엔비디아는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제품이지만 중국에는 못 판다라는 모래주머니가 있었던 거죠. 이렇다 보니까 중국에 팔고 싶은데 중국이 진짜 시장이 큰데 그런 이제 젠슨항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젠슨항이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있잖아. 중국은 칩이 없어도 중국의 AI는 발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기 트럼프 형, 저기 엔비디아 칩 없다고 해서 중국이 AI 성장 못한다고? 그런 시대 지났어. 지금 중국은 이미 AI를 가졌어 라는 이야기인 거죠.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충격적인데 중국은 AI를 지금 이게 이대로 가다가 지금 중국이 AI를 갖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지금 엔비디아 칩이 있으면 얘네 큰일 날 것 같은데가 아니고 이미 AI를 보유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야,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미 북한은 핵 가지고 있다니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중국이 AI를 가지면 어떡하지? 아니, 중국 이미 AI 가졌다니까 뭔 소리야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면서 이제 젠슨항이 했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칩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의 문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칩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러면 사실은 OS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일요일 그냥요의 주제가 OS였죠.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운영체계. 운영체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요약해보면 운영체제라는 것은 결국은 한 나라를 지배하는 정부, 기관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이게 PC나 아니면 모바일 폰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결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자의 생태계, 개발자들이 어떤 OS 안에서 놀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이것이 한번 구축이 되게 되면 진짜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OS가 구축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제국이 완성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서 한번 OS가 완성되면 이 OS에게 어마어마한 조공을 납품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개념은 이 OS라는 것은 한번 완성되고 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젠슨항이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OS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쉽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애플의 예를 들어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죠. 그리고 아이패드도 나왔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진짜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생겼고 아이폰이라는 생태계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올려가지고 장사하는 개발자들이 생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생겼죠. 이런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그 과정에서 OS 역할을 했던 것은 iOS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iOS 업데이트 하라는 거 자주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던 시점을 따져보면 사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잘 팔리는 때도 있었지만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iOS에서 와, 얘네들이 서비스 매출이 막 늘어나네. 아이폰, 아이패드 파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의 조공을 받기 시작하네. 진짜 제국이 완성됐네. 했을 때부터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GPU, 그러니까 젠슨항이 이야기한 칩, 반도체 칩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GPU를 실제로 설계하고 소프트웨어로 그 코딩하는 그 개발자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AI 데이터 센터가 이 GPU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동안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아이폰, 아이패드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는 그런 OS라고 얘기할 수 있는 쿠다, 이 시스템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AMD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지만 다 실패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젠슨 왕이 얘기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색하면서 얘기한 거죠. 잠깐만, 이거 중국에 이미 칩이 없어도 AI를 보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만든 칩을 가지고, 이번엔 중국입니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만든 어떤 반도체 칩을 가지고 스스로 만든 OS를 만든다면, 예를 들자면 중국의 OS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화웨이의 에센드라는 OS가 있고요. 그리고 캠브리콘의 뉴웨이브라는 OS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OS가 엔비디아의 쿠다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가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면 반도체가 엔비디아의 GPU보다 훨씬 좋나요? 아니요. 그 정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하지만 젠슨 왕이 걱정한 건 뭐냐면은 GPU 칩이 중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예 사용되지 않으면 쿠다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면 조금씩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화웨이나 캠브리콘의 OS를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OS 자체가 언어라는 거죠. 일종의 언어.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개발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역시 젠슨 왕의 표현인데요, 전 세계의 AI 개발자의 50%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들끼리 언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아니 OS 뭐 쿠다가 좋긴 한데, 아니 근데 뭐 제가 GPU 안 주는데 어떡해, 우리끼리 써야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진짜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를 젠슨 왕이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젠슨 왕이 지난번에 백악관에 가가지고 트럼프한테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형, 이게 지금 형 이 판 잘 봐봐,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GPU 해가지고 우리가 다 먹긴 먹었거든. 근데 만약에 이 OS 뺏기잖아? 그럼 진짜 끝나. 이건 진짜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그래서 GPU를 중국에다가 못 팔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좀 안 좋은 칩이라도 성능이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주는 거에 비해서 엄청 떨어지는 걸로 줄게. 근데 대신에 이걸 써가지고 쿠다를 쓸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수출을 하게 해줘야지. 안 그러면 중국끼리 자기네들이 개발한다? 그럼 더 큰일 나는 거야, 형. 바이든 때 봤지? 반도체 안 주니까 쟤네들 어떻게 했어?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거 막아야 돼. 어떻게 할까? 응?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금요일 날 엔비디아에서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블랙웰 칩을 따로 개발해가지고 만들 거다. 이번 컨콜에서 당장 2분기는 아니지만 이걸 개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블랙웰 칩도 중요한데, 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이폰은 아이폰인데 저사양 아이폰인 거죠. 그래서 iOS는 쓰긴 쓰는데 아주 좋은 아이폰은 아닌 거죠. 그런 폰을 블랙웰이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에다 수출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저는 이 내용을 트럼프도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모르는 척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아마 트럼프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여기까지 뺏긴다고? 그럼 진짜 큰일이긴 큰일이구나 라는 것을 트럼프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만약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지금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AI on OS라는 개념하고요, OS on AI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OS, 우리가 알고 있는 OS 많죠. 윈도우도 있고요, iOS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그 OS 안에서 AI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AI 자체가 OS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더 무서운 일이다. 이것이 이제 누가 이 AI 시대의 OS를 할 거냐, 누가 이 AI 시대의 제국을 만들 거냐라는 싸움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동안에는 중국에게 철저하게 봉쇄를 했던 거죠.
아이 뭐 반도체 칩 절대 못 가게, 야 엔비디아 칩 절대 못 들어가게 이게 철저하게 막았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 쿠다라는 시스템, AI가 OS가 되는 그 시스템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니라 자 여기까지 할까? 사우디. 자, 이번에 젠슨왕이 컨콜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럽 다녀온다고요. 자, 여기 유럽.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뭐 일본 등등. 자, 미국이 AI 생태계를 중국을 고립시키면서 키우려는 목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투자의 관점에서는 잠깐만 다시 그럼 또 AI 그리고 또 에너지, 이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엔비디아가 AI를 가지고 이번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들지만, 에너지는 이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미국의 AI 생태계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우리 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면, 투자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젠슨왕이 했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OS라는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여러분도 투자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